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계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화입니다. 자, 올해 한 해만 무려 6.7% 상승했을 정도로 광주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화요일에 광주시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공공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요. 30년 임대의 광주형 평생주택은 2026년까지 첨단 3지구에 2,300호를 공급하고 청정역 주변과 산정지구 등에 18,000호를 지을 계획입니다. 또 누구나 집 750세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10%만 내고 시세 90%가량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산 뒤에 미리 이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지 이제 결정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번 계획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인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 지켜줄 수 있을지 시사집계송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시사배송은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김석 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특별사랑 안순례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PD 추천 배송에서 전해드릴 아이템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거든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지금 도로가 온통 공사판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운전하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줄어들거나 변경돼 버려서 놀래기도 많이 놀랐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저도 사고 날 뻔했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이나 그리고 보행자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버스 정류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전시설이 갖추지 않은 가운데서 바로 도로면과 맞닿게 되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또 학동 사구역 관련한 사고를 좀 겪어봤잖아요. 안전시설 문제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당국에서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지하철 2호선 공사의 첫 인상이에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에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궁금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을 최초로 시사 직배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김우성 PD가 취재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출근길. 벌써부터 길이 막힙니다. 그 옆으로 공사가 한창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며 출근을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아니, 전체 도로가 아주 그냥 울퉁불퉁해가지고 무지하게 불편하죠. 많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궁금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도 안전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사실상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빨리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 및 지하에서는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까? 취재진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대병원 앞 남광주역 공사 현장. 이곳은 남구 양림동과 동구 산수동까지 이어지는 1단계 509 현장으로 불착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이 214 정거장은 기존에 있는 남광주 역사 1호선 남광주 역사와 2호선과의 환승을 위한 환승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1호선하고 2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남광주역은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기존의 1호선 밑으로 2호선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옆에 위치한 광주천 아래로 철로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 구간에 비해서 더 깊이 땅을 파야 합니다. 1단계 사업 중에 유일하게 저희 509가 지금 터널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남광주 역사가 심도가 15m이고 저희 214 정거장은 심도가 30m입니다. 그래서 기존 역사를 하부 통과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천이 흐르는 아래로 지하로를 뚫어야 하는 어려운 공사인데요. 취재진은 현장 안전 감독하에 공사 현장인 지하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어두운 지하로 길게 이어지는 여러 계단을 한참 내려간 후에야 공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최초로 공개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지하의 안반을 밖으로 퍼나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거장은 지하 2층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 124 정거장은 기존 난광 지역사 하원을 하기 위해서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굴착 심도는 한 30m 정도 내려가야 되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한 15m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기존 난광주 역사 1호선이 측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벽 뒤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1단계 공사 중에 가장 깊이 내려가야 하는 현장. 특히 이 구역은 안반이 많아서 일반 장비로 굴착이 불가능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천공 화약을 이용해 안반 발파 작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발파 작업은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발파 진행하겠습니다. 충전 들어갑니다. 충전 완료. 발파 5초 전. 4, 3, 2, 1, 발파.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역 최초의 순환선으로 1단계 구간은 시청을 출발해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을 지나 광주역으로 이어집니다. 곧 착공할 예정인 2단계 구간은 광주역을 출발해서 전남대학교, 첨단, 수안지구를 지나 운남지구를 잇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지선으로 백운광장에서 효천지구를 잇는 3단계 공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지난 19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목표는 2023년 말을 완공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총사비 협의가 이제 완료가 돼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대로 한다면은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2단계 나머지 구간을 해서 2024년 말 내지는 2025년까지 그렇게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앞 또 다른 공사장. 우리가 다니는 도로 바로 아래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번 2호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15m 이상을 내려갔던 1호선과는 달리 저심도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땅속에 깊게 건설하는 고심도 방식과 땅 위에 설치하는 지상 고가 방식의 중간 형태. 저심도 방식은 지면에서 3m만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을 만날 수 있는데요. 쉽게 지하철역 진입이 가능하고 버스 환승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땅을 깊이 안 파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그만 많이 단축될 수가 있고 관련된 이제 공사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시공상의 장점이 있고요. 이제 지상 고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도시 미관에 이런 구조물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좀 문제가 있다고들 대부분 판단을 했습니다. 2호선의 특징은 또 있는데요. 바로 차량입니다. 기존 방식처럼 철로 된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평면 궤도 위를 달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퀴 형식도 타이어로 된 고무 바퀴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행로라고 해서 지금 궤도가 이제 아니라 말씀하신 타이어로 지금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 위로 그러니까 바퀴가 다니고 네, 맞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게. 가드레일 안내선이라고 볼 수 있죠.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에 부산 지하철 4호선에서 먼저 도입한 모델인데요. 기존의 철제 차륜에 비해서 소음이 적고 진동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곡선 구간의 주행에 더 안전하고 무인 자동 운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주시에 적용될 모델은 2량짜리로 길이가 21m, 폭은 2.4m. 시내버스 2대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2호선 차량의 최고 속도는 그 시속 70km이고요. 1편성당 그 수송 인원은 153명입니다. 두량만 이렇게 계속 한 바퀴 1시간 돌고 1시간 돌고 이게 아니고 4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량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수송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기존 지하철 1호선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하면은 당연히 철제 바퀴로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고무바퀴 타이어로 달리는 지하철 처음이에요. 와, 일반 버스 같기도 하네요. 모양을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저 되게 보고 놀랐는데 일단 광주 지하철 2호선 바퀴 자체가 기존 지하철하고 대중버스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한국형 표준 경량전철 고무 차륜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어렵네요. 네, 그렇네요. 광주 지하철 2호선에서 이제 적용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부산 지하철역에서 2011년부터 좀 적용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볼 수 없었던 지하철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완공이 되면 광주 시내 전역을 뭐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중교통은 참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지하철 얘기 나올 때마다 심심이 잘 안 탄다. 매년 적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 지하철 2호선 완공을 토대로 지하철의 교통 수송 분담률 요거를 12%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잘 될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 공사가 잘 끝나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그럼요. 잘 돼야 할 텐데.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면 좋을 텐데 최근 광주시가 공사 시작 3년여 만에 공사비를 9천억 원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건지 김무성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용섭 시장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현장 소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일부 전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까 저기 보면 2조 1천억 정도 되는 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불가피한 게 왜 그러냐면 2조 1천 정부가 승인할 때는 이게 2017년 기준인가? 그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사비 증액 소식에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를 착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당초 공사 금액의 40%가 넘는 공사비를 요청하면서 의회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눠서 분할해서 발행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어떤 법령 개정이랄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할 수가 없다면은 이걸 솔직하니 공개를 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2,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는 2조 2천억 원. 이 중 국비가 60%, 나머지 40%는 시비로 부담하는데요. 만약에 9천억 원이 증액된다면 광주시는 3,7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5,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광주시의 소통 부재는 지난 11일에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이 7개월 전부터 정부와는 협의해 왔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는 언제 보고해 있는가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어떻게 협의가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이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의회 보고해야 됩니까? 그 전에 사전에 함께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현재 9,300억 원에 대한 세부 예산 집행 현황을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들 이제 이런 부분을 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재부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것은 좀 공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상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2018년 11월 광주시는 수년간 논란이 있었던 2호선 건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민 수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다수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복지의 출발점이며 핵심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절박한 노인 복지 문제,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살리기, 도시공원 지키기 등은 정말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일까요? 당시에 78%가 넘는 찬성으로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비가 1조 원 가까이 증액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당시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한 시민단체 대표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래교통시민모임의 변원섭 대표는 시장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때도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용섭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 인수위에서도 이 공사비 문제도 나왔었고 타당성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한 추진한 과정 속에서도 줄기차게 이것은 약 1조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더 이상은 추가가 안 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 때는. 저희가 토론 시간이 2018년 주민 수기제가 진행되기 석 달 전 광주시는 예산 증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왜 도시철도 2호선을 2조에서 3조 원까지 들여서 쓰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 바뀐 거 있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3조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로 20%가 넘어가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제소를 받아야 됩니다. 3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은 포기하든지 제소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조는 될 수가 없고. 결국 공사비가 2조 원 수준이라던 광주시의 주장은 공사 착공 3년 만에 잘못된 예측으로 판명났습니다. 68년이면 여기 보시면 당초 기본계획하고 준공 후에 정상 금액하고 차이점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 한 30% 정도 공사비는 오버됐어요. 많이 된 데는 40% 오버되기로 했었는데 평균 한 35% 정도 됐고, 광주 도시철도 1호선도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한 35% 정도 늘어난 금액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본 결과 저희들은 주장했지만 광주시에서는 계속 금액을 공개를 안 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 그럴까, 또 우선 사업을 착공해놓고 보자. 어떤 자기들이 어떤 착공했다는 성과에 다급한 나머지 신중한 검토를 안 했던 것이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실제 설계를 해봐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올해 2단계 공사 실시 설계를 하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비란 것이 어떤 법 규정이 강화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서 감안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실시 설계를 해야만이 어떤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물가가 33% 상승했고, 그리고 실질 임금도 사실은 103%나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법 규정이 좀 강화됨에 따라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했고, 그리고 지상구간 3.1km를 지하화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추가로 어떤 비용들이 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된 이후에 공론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를 거라고 사실을 몰랐을까요? 요즘 행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투명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하게 되고
설계 변경은 결국은 예산을 좀 증액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모든 공사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금에 와서야 예산상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밀어붙이기식 행정, 옛날 행정인 거죠. 전시 행정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증액되면 나머지 예산들은 광주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구체적인 증액 항목 공개를 꺼리면서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뭐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2호선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꽤 큽니다. 16년간 한 해 만에 했던 이 사업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었기 때문이에요. 지하철 2호선 자체가 시민 합의의 상징인 만큼 광주시에서도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집계성 함께하고 계십니다.